그 지난 대선 3년 전에 있었던 대선 하면은 떠오르는 두 장면이 있을 겁니다. 띄워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퍼컷은 뭐 워낙 통쾌하고 시원해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건데, 저 대통령의 어퍼컷이 그야말로 대중적인 환호와 열광을 끌어내자 갑자기 이재명 이자가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가 하는 짓들이 딱 저 이재명 발길질 수준의 폐악질들입니다. 이제 내일 최종 변론이 있으면 빠르면 2주 후 또는 3주 후에 이제 헌재의 판결이 나오는데, 이 최종 변론을 앞두고 민주당이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이 여론전이 딱 저 이재명 발길질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복귀하면 파멸한다. 뭐 이거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것들 다 죽지 이제. 그래서 이것들이 광장에 나왔는데, 모으고 끌고 모아도 이게 몇백 명 수준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이는 그야말로 곧 지가 대통령 된다는 단꿈에 젖어서 입단속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고 있냐? 더불어민주당 우리가 좀 겸손하고 더 겸손해야 되겠다. 대통령한테 너무 가혹한 단어를 쓰지 마라. 뭐 사형이라든지 평생 감옥이라든지 이런 말 좀 쓰지 마라. 그래놓고 이자가 확 돌아서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안 되면 강행 통과시켜. 김건희 특검법 상설특검으로 다시 발의해. 자, 이재명이가 직접 지시를 해서 탄핵 찬성 집회라고 하는 게 열리긴 열렸습니다. 이재명이가 가득 메워달라고 글까지 올렸어요. 그러자 민주당 지도부하고 의원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80여 명이 참석한 집회입니다. 헌재 근처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이 찬성 집회, 탄핵 찬성 집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0여 명이 참석을 했고 지도부가 전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이는 글만 올리고 안 나왔지만, 그러면 국회의원 하나에 따라붙어서 밥 먹고 사는 자가 평균 10명씩 되잖아요. 국회 직원만 해도 9명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직원들이 지가 모시는 국회의원이 현장에 나가는데 집에서 놀고 있을 강큰 직원이 있겠어요? 그러면 80명이 움직였다는 것은 최소 800명이 그 자리에 갔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들이 다 거의 대부분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그 지역구에 있는 그 사무직, 지역협의회 부위원장들을 비롯해서 각종 위원회, 이것들만 하더라도 최소 수백 명씩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80명이 모였다 그러면 지역구에 있는 그 당직자들, 핵심 당직자들만 모여도 최소한 10,000명은 모여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자들이 모였는데 주최 측 추산이 35,000이야. 경찰 측에는 아예 안 나왔어. 찾았는데 저희가 못 찾았어요. 주최 측이 뻥튀기해서 알린 숫자가 35,000이에요. 3,500명 좀 될래나 이게? 지금 이재명 저 종북주사파 저것들 수준이 이 정도예요. 대전에서도 우리 시청 앞 보라매 공원 그쪽에서 한 700m 정도 떨어졌으니까 멀죠. 꽤 먼 곳이라서 소리도 안 들리고 뭐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것들이 모였대요. 무려 대전 지역에 46개 좌파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집회를 했답니다. 오후 4시부터 했는데 경찰 추산 900명, 주최 측 추산 1,500명. 이게 46개 단체가 모였다는데 도대체 이게 한 단체가 몇 명씩 데리고 나온 거야 이거. 경찰 추산으로만 따집시다. 대전역 집회 경찰 추산 17,000명이잖아. 여기 경찰 추산 900명.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전남 목포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다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러자
잽싸게 탄핵 찬성 집회를 조직을 한 모양이에요. 여기에 뭐 김용록 전남지사, 뭐 목포시장, 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전부 참석했는데 몇 명 모였냐? 300명. 이 종북주파 주사파들이요, 지금 집단 패닉에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모아봤자, 아무리 동원해봤자 안 모이는데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결국 어느 쪽이 더 많은 겁니다. 선거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느 쪽이 더 표를 많이 얻느냐 아닙니까? 어느 쪽이 더 많이 모이냐. 최소로 계산해도 10대 1이고 대충 봐도 20대 1 정도의 숫자 차이가 납니다. 이게 민심이에요. 이게. 이재명의 발길질 수준의 이런 조잡한 급조된 관제 동원 데모 가지고서 성남 민심을 덮겠다? 차라리 손가락으로 그냥 하늘을 가리지.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정론 1침입니다. 구속의 대가. 서울중앙지법이 의견서를 내라 그러면서 구속 취소 심리를 열흘간 늦춰버렸어요. 이게 열흘간 늦출 일이냐 말이에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불법 구금을 취소하라고 하는 의견서를 즉각 제출했습니다. 또 영장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한 공수처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 체포, 불법 구금한 대가로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의 수건을 풀어줄 법안을 낸 겁니다. 이 법안에 보면 현재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되어 있는 공수처를 검사를 50명으로 늘려주겠답니다. 2배. 그리고 수사관은 60명으로 늘려주고 일반 직원 20명인데 이거를 2배, 40명으로 늘려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공수처의 검사가 임기가 3년이고 그리고 3회에 한정해서 연임할 수 있으니까 모두 합치면은 3년씩 4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년이 끝인데 이거를 아예 삭제를 해버려서 평생 해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검사의 정년이 63세인데 공수처의 검사도 63세까지 정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또 지금 공수처는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를 할 수 없어요. 기소권이 없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든 고위공직자에게 다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소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완전히 기소권을 뺏어서 공수처한테 주겠다. 검찰의 수사권은 뺏어서 경찰에다 주고 검찰의 기소권은 뺏어서 공수처에다 주겠다. 또 예산도 국회나 대법원 등과 같이 독립된 기관으로 분류해서 따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 이 정도면 공수처 완전히 특혜를 받는 독립 헌법기관처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지금 공수처의 불법 체포, 불법 구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가를 주겠다고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사설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가 누락시킨 20246 영장 내용을 밝혀야 한다. 이게 공수처가 먼저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가 기각된 그 영장. 이거 그럼 공수처가 숨기고 있으니까 서울중앙지법이라도 내용을 밝혀라. 오동훈이는 중앙지법으로부터 수차례 영장을 기각당한 후에 그 이유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중앙지법의 결정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또다시 불법적으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서 대통령을 체포 불법 구금했다. 또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할 때 중앙지법으로부터 기각당했다는 사실도 숨겼다. 또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길 때 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그야말로 공작처지. 공수처는 검찰에 수사 기록 제출하면서 중앙지법에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청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장번호 2024-6의 증거 기록을 누락시켰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직 대통령 불법 구금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공수처가 숨기고 있는 실체적 진실을 중앙지법이라도 드러내서 곧바로 밝혀야 한다.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이재명 종북 주사파들 못지않게 딱한 게 이 기성 언론들이에요. 이것들은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괴담을 유포하고 폐악질을 해대는지, 정말 대통령 복귀시킨 다음에 이재명이 세력부터 손을 봐야 될지 저 기성 언론부터 먼저 손을 봐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중앙일보는 내일 대통령이 무제한 최후 진술을 하는데 여권 발로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괴담을 유포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을 면하려고 내가 스스로 임기 단축하고 할 테니까 좀 봐주세요라고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괴담을 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중에 윤갑근 변호사가 즉각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최후 진술 내용을 준비 중에 있으며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 중입니다. 금일 특정 언론에 보도된 임기 단축 개헌 제안 검토 기사는 누군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안을 이야기한 것으로 대통령의 뜻과는 다릅니다.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주 점잖게 완곡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잘라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일 최종 변론은 일단 시간 제한은 안 하겠다고 합니다. 헌재가. 내용은 계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대통령의 통치권을 야당이 공작을 벌여서 내란으로 누명을 씌우고 탄핵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네. 내일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는 헌재, 뜻 있는 분들은 모두, 걸을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내일 헌재 앞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당연히 내일 헌재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